여기서는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수행되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IT 서비스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그 제품들을 추천하거나 또는 이제 서비스를 추천할 때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어떤 형태로 디지털 데이터가 성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활용되는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형적인 형태의 데이터에 한정해서 사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 즉 다시 말해서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사운드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데이터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IT 제품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소비하거나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 이런 곳에서 많은 형태의 자료들이 특히나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사진과 같은 어떤 이미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점점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체 데이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에과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 10년 사이에 데이터 규모는 약 44배로 증가되고 있다. 엄청나게 데이터가 증가된 거죠. 반면에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빠른 처리 응답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들도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사용되고 시작했고 2010년도 이후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쯤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왔고 이 빅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산업에 활용되는 형태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로부터 실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찾아내는 작업,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마이닝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을 통칭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과학은 과거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부분에서 한정해서 수행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점점 실제적으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과학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시 자료로부터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기계학습,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과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데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엔지니어를 나누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 인공지능과 같은 어떤 고급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필요한 지식을 찾는 어떤 작업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는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가시화한다든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과정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인사이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식들, 패턴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발전되게 된 배경에는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들이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파이썬이라든가 R과 같은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그리고 알고리즘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과학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량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 얼마나 크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정의가 다양하긴 하지만요. 일단 빅데이터는 크기는 페타데이터 수준입니다. 페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테라데이터의 1000배 정도가 되는 거죠. 테라데이터의 1000배 정도가 이제 페타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데이터의 variety, 다양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의 정보원들이 생겼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IoT하고 관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은 과거처럼 정형적인 형태의 데이터에서 세미 스트럭처드, 반구조화된 데이터라든가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시간 형태의 어떤 스트리밍 형태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매우 빨리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밸류,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 분석, 지식의 발견과 같은 것들이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중요한 분야이고, 이러한 분야가 바로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볼륨, 데이터의 다양성, 데이터의 속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발견하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또는 기능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데이터로부터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도가 훨씬 더 기존보다 높아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빅데이터 활용 내용인데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딥러닝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영상의 이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사실은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딥러닝의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미지가 세다라고 하는 것을 분류해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야에 있어서 자동 분류, 이미지에 대한 자동 분류 같은 것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 과학 관련된 직업군을 나눌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도메인 엑스퍼트, 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또는 데이터 커스터머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로 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해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방대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을 구성해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들을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실제적으로 기계학습, 즉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변환해주는 작업들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비즈니스 분석가는 특정한 도메인에 해당되는 작업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분야들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마케팅 쪽에서도 다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쪽에서도 다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의미 해석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서는 그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기능적인 수행하는 내용들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는 로 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사실은 원시 데이터라기보다는 가공되어진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어떤 지식을 발견하는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인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의 펑션들을 만들어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실질적으로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이트, 새로운 지식들을 찾은 다음에 이것을 비즈니스 사용자, 비즈니스 유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죠. 또한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 셋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셋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셋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가공을 해서 충분히 더 많은 데이터셋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엔지니어가 만든 형태의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한다든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어떤 어드밴스드한 어떤 형태의 분석들을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실제적으로 빅데이터,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데이터로부터 실질적으로 안에 숨겨져 있는 발견되지 않은 의미들을 찾아내는 일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어떤 장치들,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유지하는, 관리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해석하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고요. 저 종합적으로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작업들을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도움이 없이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에서 필요한 어떤 숨겨진 어떤 지식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만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가공되어진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게, 필요한 어떤 의미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비즈니스 도메인, 다 데이터가 다뤄지는, 활용되어지는 분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마케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제품들의 생산에 대한 것들을 계절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측해야 될 때 이런 데이터로부터 추출되어진 어떤 그 특징들 같은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봄에 어떤 날씨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봄에 실질적으로 봄이 따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시즌에서 제품을 해서 의료 옷을 만들 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활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데이터 수집과 함께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한 후에 이것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시화할 수 있는 어떤 대시보드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숙련된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엔지니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들에 의해서 원형의 어떤 데이터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공해서 필요한 가공과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수행하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직군들에서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과학 직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 많은 시간들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죠. 즉 수집, 정제, 변환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 보통 80% 정도의 시간들을 소요하고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수집, 정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는 21세기에 상당히 유명한 직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직업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을 좀 여러 가지 살펴보면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작업의 많은 부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한 79% 정도의 시간들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 20% 정도, 19% 정도,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클린징, 깨끗하게 정지한다든가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다시 오거나이즈하는 데 한 60% 정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들을 이제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패턴을 찾는다든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정제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10여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되겠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 중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클린징 앤드 오거나이징 하는 게 60% 정도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 19%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데이터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성하는데 3% 정도 소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유지하는데 9%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수정하거나 가공하는데 약 4% 정도 소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79% 정도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수행하는 작업들을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관련된 직군을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실제적으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시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기계학습에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간의 80%를 바로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역할들을 데이터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엉망인 데이터 소스를 유용하는 거로 바꾸는데 실제 많은 시간들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 또 아무리 좋은 기계학습 도구가 있더라도 데이터가 유용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 여기 있는 것처럼 인사이트를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석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예로 들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의 소스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소스를 획득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집해서 데이터를 조직화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이 플랫폼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인데요. 자, 먼저 데이터들의 소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소스를 가져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나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공공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는 가져옵니다. 여기 인제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저장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무브한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역시 자동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배치 형태의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가져와지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데이터 가공,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준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데이터에 대한 정제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이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필요한 데이터들을 보강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인제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정제를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준비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들, 가공에 필요한 형태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부분, 인리치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작업들이 내부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웹에 있는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발견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는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를 하던 플랫폼, 여기서는 데이터 레이크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을 자동화해서 사용자가 쉽고 그다음에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변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변환 과정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장하고요. 이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추출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보통 인제스트 과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리된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가 다시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제와 변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탐색을 합니다.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현재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어떤 패턴들 같은 것을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찾아본다든가 어떤 데이터가 어떤 범위 내에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값은 뭐고 데이터 중에서 어떤 값이 작은 값인지 뭐 이런 최소 최대값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누구에 의해 수립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용자,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작업들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강에서 데이터가 흘러서 어떤 호수에 데이터가 모이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스 데이터, 강을 소스 데이터라고 하고요. 소스 데이터에 있는 것들이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레이크에 모여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엔 데이터 분석이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수행하는 기능들의 일부를 실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처리,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뭐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제 파일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의 모양으로 깔끔한 형태의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한 형태의 기능들 같은 것을 함수로 만들어서 시각화를 한다든가 필요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은 과거보다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데이터들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래서 센서라든가 또는 다양한 형태의 장치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집된 데이터는 중요한 어떤 변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학문으로 만든 것이 데이터 과학이다라고 하고, 데이터 과학 직구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 직군에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준비되는가라고 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분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은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과학 직군에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은 전체 작업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